손녀 이름까지 생각해놨는데 사실은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용우 지원한테 뒤통수 2방씩 맞았는데 결국에는 스카이휠에서 뽀뽀했었어야 됩니다. 스카이휠에서 그냥 카메라맨 있던 없건 뽀뽀했으면 그냥 싱가포르에서 애 생기고 나왔어요. 출산율 올라갔습니다. 뭐 긍정적인 일이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영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 30대 남자의 룰에는 여자들을 잘 터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용우가 룰을 깬 건 맞아요. 결혼 정년기에 그리고 재영 같은 S급 A급 남자들 특징이 결국에는 다른 여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쨌든 재영도 자기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좀 빠르긴 하죠. 30에 결혼 준비할 뭐 그러한 뭐 여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송에 약한 재영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게 그러니까 재영이 딱 봐도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본 티가 탁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어렸을 때 아파서 누워있다가 커서는 공부한다고 어디 박혀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사실은 재영 같은 이렇게 잘생기고 회계사인 남자에게도 여자들과의 접점이 많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영의 입장도 굉장히 황당한 게 자기가 이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을 다른 남자들이 다 체가니까 자기가 빠르게 찾아야 된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계속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린 거죠. 손녀 이름까지 딱 생각하면서 카메라 의식하다 그냥 망해버렸다.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개 애정 행각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자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결국에는 재영에게 굉장히 팍 식어버리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결국에는 지원은 방송업계에서 일하니까 방송업계에서 자신의 스타, 자신이 서포트하는 스타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지원은 끌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지원이 바라는 거는 스타 같은 남자니까요. 근데 재영이 외모는 스타 같은 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원이 스스로 말했듯이 재영 같은 경우 외모만 보고 끌렸다가 말을 나눠보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다는 그 지원의 말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재영이 사실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재치 있기는 하는데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재영이 하는 말이 굉장히 유치해요. 이게 지금 재영 하는 말 자세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뭔가 자기가 못 뛰어놀았던 아파가지고 누워있었겠죠. 어린 시절에 못 뛰어놀았던 거를 처음에는 이제 제작진들 혹은 지원도 이 재영이 계속해서 그 애들 장난감 같은 거 팔찌로 차고 머리핀 꽂고 이런 것을 장난으로 느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지금 연애남매 초반 때 강원도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재영이 자신에게 결핍된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그러한 조금 그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재영의 마음속에는 진짜로 이 어린 시절에 못했던 것, 자기가 놀았던 거를 지금 커가지고 뭔가 구현하려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지원 입장에서 이 남자 어린애다. 이 남자 진짜 남자는 어린애라고 말 들었는데 이 남자는 진또배기 어린애다. 나 큰일 났다. 지원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우가 그런 거를 정확히 깨닫고 용우는 체육교육과니까 용우는 약간 여자들을 많이 뺏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딱 봐도 용우가 이러한 틈새를 알아채고서 사실 끼어든 겁니다. 용우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지원에게 플러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재영과 지원의 사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용우가 끼어든 건데 용우는 확실히 어린애 느낌은 절대 없어요. 용우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성숙해야 했었던 가정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용우는 너무 이른 시절에 어른이 되어버렸고 재영은 그 반대로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채우지 못했었던 추억들을 이제 나이 들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데 재영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특기 케이스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 중에 사실 외모가 조금 나쁜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외모가 조금 어린 시절에 안 따라줬던 남자들은 나중에 경제적인 안정이 왔을 때 물론 이제 재영이랑은 좀 다릅니다. 재영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기가 아픈 거고 멀쩡히 살아오다가 나중에 30대 그리고 20대 후반에 직장에 자리 잡아서 이제 보너스 들어올 때쯤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 못했던 일진놀이를 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재영 같은 경우는 일진놀이는 아닌데 근데 너무 유치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재영은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어린 시절 하면 또 뒤통수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에 재영이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지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왜냐하면 지원도 이제는 어린 시절을 다 지나고 지원도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결혼이 더 급하긴 합니다. 근데 재영도 결혼을 더 급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서로 이렇게 밀어낸다. 제가 자석 S극과 S극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석 이렇게 붙이려고 해도 이렇게 막 멀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다. 급한 사람과 급한 사람이 만난 거고, 지원이 급한 이유는 결국에는 지원이 지금 외모가 좋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결국 여자는 젊은 여자들이 경쟁하기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그 외모 관리, 피부 관리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되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좀 지원도 사실 꺾인 느낌이 나요. 꺾였다고 하죠. 지원이 자기 체력이 꺾여가는 걸 느끼니까 빠르게 자기는 그냥 결혼이나 혹은 남자 만나가지고 조금 이러한 체력이 드는 일을 조금 줄이고 싶어 하는데, 하필이면 재영도 체력 약한 잘생긴 남자, 요거 지금 조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재영이 결국에는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었고, 재영이 이거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영이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요. 재영을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재영이 굉장히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못한다. 계속해서 노란빛 꽂고, 그리고 반짝반짝이는 손목, 요거 제가 유치원 때 많이 했던 건데, 손목 시계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거에 지금 꽂혀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재영의 무의식 쪽에, 재영의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그러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에 대한 결핍감이 너무 강하다는 거고, 또 재영이 지금 회계사라는 문과 전문직이다 보니까 문과 전문직의 집단적인 무의식에는 성공해야 된다는 마음과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합쳐지니까 그 회계사의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바꿔서 지금 초등학교 때 자기가 못 샀던 장난감 사 모으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자친구로 지금 지원을 삼는 그러한 좀 느낌이 확 느껴진다. 약간 명탐정 코난의 어린 시절 같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제작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영 스카이윌에 같이 타긴 했는데 재영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보고 이게 뭐지? 약간 수련회 온 건가? 재영이 지금 수련회 바이브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때 당연히 못 가겠죠. 아팠으면은 뭐 수련회 때 늘 빠지는 한두 명의 남자, 요 고기에 재영이 껴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활발하지 못한 모습에 지원이 정말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고, 용우는 굉장히 튼튼하니까, 사실 용우가 순수 지능, 그러니까 순수 지능 캐릭터로서는 재영에게 당연히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우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재영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말빨이 너무 약하고, 용우는 말빨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용우가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감을 주는 이미지를 잘 자신을 포장했기 때문에 용우가 재영을 정확하게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영이 그 공격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냥 거기에 무너져 버렸다. 재영은 조금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에서 탈피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영이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잘 나가는 남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적인 뽀뽀 한 방, 스카이힐에서 사실은 카메라맨이 재영을 압박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하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카메라맨도 갑자기 내가 들어가서 깨졌나? 지금 좀 난감할 겁니다. 카메라맨의 잘못이 아니고 제작진의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재영이 살짝 거기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못 잡았다. 그냥 스카이힐에서 뽀뽀했었어야 됩니다. 재영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